자, 오늘은 빅데이터와 경영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그 정보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요. 그죠? 그래서 정보 기술 컴퓨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정보통신에 대한 얘기, 암호화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는데, 오늘은 이런 것들이 묶여서, 작용을 하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신 게 요 예제 화면인데요. 이게 정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업에서, 마케팅 활동을 해서 수익을 올린 그 사례예요. 여기 보시는, 아까 전에 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영국에 있는 광장이거든요. 영국에 있는 광장인데, 이 브리티시 에어웨이라는 항공사가 이 광장에 있는 전광판에, 어, 그 정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했던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여기 꼬마애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보게 되면 그 비행기에 따라서 일어나서 이 비행기를 지금 가리키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전광판에 있는 이 이 움직임이 실제로는 이 비행기에 있는 GPS하고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전에 그 관제센터 움직이는 그, 그 부서에서 서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 지나가면은 이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거를 받아요. 그러면 동영상이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작동을 해서 이 애가 일어나서 이 비행기를 따라가면서 손을 이렇게 가리키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전광판을 활용을 해서 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사례를 이용을 해서 이제 브리티시 에어웨이가 이제 그 수익이 증가했다.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비행기에 있는 GPS를 받아서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테크라고 부릅니다. 마케팅 테크놀로지를 합성을 해서 요즘은 마테크라고 그래서 이제 마케팅도 이제 테크놀로지와 접합을 해가지고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고 홍보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례가 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기업에서는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정보 시스템 그중에서도 우리가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트랙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컴퓨터 트랙, 그죠? 정보 기술 컴퓨터 이런 관련 트랙, 엔지니어링 트랙. 또 하나는 이제 그 분석 트랙, 그죠? 그래서 통계학 이런 분석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도메인 널리지, 도메인 트랙이 있는데 그 도메인 트랙 중에 하나가 이제 경영 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에 관련된 파트들을 이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정보 기술 또는 정보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그럼 정보 기술하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걸 정보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시스템, 정보 시스템. 말이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들어가면은 기업에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있고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 구조, 부서들하고 이 정보 시스템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정보 시스템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기업 내부에서 움직이는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하고 관계 관리라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부품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서플라이어라고 하는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공급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자 관리 또는 공급망 관리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RM, 고객 파트 쪽이죠.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갖고 와서 우리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 활동을 하는 그런 파트 쪽에 우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CRM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순서로 우리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 시스템입니다. 정보 시스템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정보 기술과 정보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기술이라는 게 뭐냐, 또는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보 기술은 우리가, 기업에서 활용하는 모든,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컴퓨터 기계라든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뭐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테크놀로지들이 기업에서 묶여서 어떤 시스템적인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기술은 우리가 어떤 기술 하나하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기술들이 묶어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작동을 하는 거를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은 어떤 정보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정보 시스템의 차이는 뭐냐?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그램 또는 한글 또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작동을 해서 어떤 일을 처리를 하죠. 근데 정보 시스템은 기업에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뭐를 처리를 할 때 이러한 정보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들이 묶어져서 하나의 큰 개념으로 우리가 작동을 하는 거를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프로세스 관점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기술, 컴퓨터 프로그램, 이거는 단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정보 시스템은 그러한 정보기술들이 묶여서 어떤 하나의 정보 또는 지식 또는 인포메이션 널리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융합돼서 사용하면 그걸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업에서 정보 시스템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이미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기업들 또는 학교나 이런 데서는 정보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가 일을 못 해요. 그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학번, 이름, 성적, 그다음에 수강 신청 정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정보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일이 학교 와서 문서에다 써서 제출하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학교는 이런 시스템들이 통합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 관한 모든 정보들, 그 다음에 수업에 관한 정보들, 교수님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통합 관리되는 거를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학사 인트라넷 있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학사 정보 시스템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조직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학교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면 우리가 학사 정보 시스템, 뭐 종합 정보 시스템, 여러분들 학생 관리 시스템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가 그거를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기업은 어떤 전략이 있죠. 어떤 영업이익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고객을 잘 관리하고 기업의 자원을 잘 관리를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영업 매출을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상품을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기업은 우리가 영리 목적의 단체라고 보시면 되죠. 학교는 이제 비영리 기관이지만 기업은 어떤 돈을 추구해야 되죠. 영리를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 정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보 시스템, 정보를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다양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정보 시스템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가 그 안에 있고요.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뭐 메인프레임 시스템 뭐 아니면 미니 컴퓨터 이런 하드웨어 정보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 통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 안에 정보를 주고받고자 하는 그런 정보 통신 기술이 그 안에 또 내장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를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저장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관리는 우리 다음 주부터 하는 시간에서 데이터 관리 부분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합해주는 소프트웨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영식 정보 시스템이 이제 모든 기관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라고 하죠. 뭐냐면은 기업에서 하는 많은 관리해야 되는 많은 이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손쉽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이용을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야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우리 그 SCM, CRM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업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부품 업체들, 공급자들과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데이터를 빨리 갖고 와야지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죠. 또는 우리가 물건을 파는 고객을 잘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런 고객과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환경인데요.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잘 해석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추구해 나가야 되겠죠.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시스템이 밑바탕이 돼야지만 실시간으로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의사결정 환경 개선 부분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배울 거예요.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목적은 어떤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그걸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이 갖고 있던 정보 또는 데이터들을 잘 정보화해서 그거를 정보한다는 말은 분석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잘 분석을 해서 그거를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석 보고서들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경쟁 우위, 이런 정보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서도 다른 기업보다 정보 우위를 또 가질 수가 있고요. 또는 생존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은 이제 이 정보 기술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보 기술이 없으면 도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운영 수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운영 수월성은 우리가 이제 그 기업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더 빨리,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건 기업의 여러 활동들이겠죠. 이런 여러 활동들을 잘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종이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서 이제 월마트의 리테일 링크 시스템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빨리빨리 업무를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오퍼레이션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상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애플,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이폰, 그 아이폰에 우리가 아이튠이 있었죠, 아이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이제 아이폰에 대한 새로운 음악을 새로 하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상품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므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 이런 정보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으면 기업의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활동들을 우리가 잘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새로운 상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의 고객과 공급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고객과 공급자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획득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든 전산 시스템이 맞물려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기업에서 현대자동차다. 그럼 현대자동차에 막 생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품이 없어요. 타이어가 없어요. 재고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현대자동차에 막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타이어 재고 목록하고 타이어 회사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 파트들을 SC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이용해서 현대자동차의 그 타이어의 재고 시스템하고 재고 관리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회사의 그 생산 시스템하고 서로 맞물려서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오더를 내기 이전에 미리미리 만들어 가지고 현대자동차의 타이어가 언제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매장, 옷 판매 회사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옷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기업 매장들이 있겠죠. 매장들에서 포스 시스템에서 물건 파는 시스템, 물건을 이제 매일 팔잖아요. 그 물건을 파는 정보를 우리 회사의 CRM 시스템하고 맞물려 있으면 우리 회사의 생산 시스템하고 맞물려 있으면 고객들이 뭘 파는지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받아서 어떤 물건이 빨리빨리 나가고 어떤 물건이 지금 현재 잘 나간다. 이런 재고 물건이 판매가 빨리빨리 되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자라는 물건을 빨리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없어서 못 팔지는 않겠죠. 그죠? 이런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우리 회사의 ERP 시스템, 공급자의 SCM 시스템, 그 다음에 고객 관리의 CRM 시스템이 서로 전체적으로 연동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회사 시스템만 잘 만들면 됐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공급업체 또는 고객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들이 서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사결정 시스템, 의사결정인데요. 우리가 정부 기업에서는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막 모아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 막 업무를 합니다. 업무를 막 하면 매일매일 뭐 영업 보고서, 오늘 매출액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묶어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보고도 하게 되고 월간 보고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쭉 움직여지면서 우리가 결국은 그 위에 있는 뭐 상무나 전무나 회사 사장님이나 이런 임원진들한테 이제 보고가 되는데 이런 임원진들은 여러분들이 보고하기 이전에 보고를 하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하거든요. 대시보드라는 거는 자동차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에 보면 엔진 RPM 정보,
그다음에 여러분들 속도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방향 지시등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죠. 그걸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자동차는 간단하지만 비행기는 되게 복잡하죠. 대시보드들이.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시보드를 잘 보면서 운전을 하거나 비행을 하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기업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매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현재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한눈에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들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잘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고 있어야지만 더 우리가 싸게 또는 더 빨리 우리가 남들보다 더 우리가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이렇게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경쟁 우위를 얻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한 밑바탕이 우리가 이런 정보 시스템들이 그 안에서 받쳐줘야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존입니다. 생존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들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지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 은행 가면은 앞에 ATM 기계 있을 거예요. 그죠? ATM 기계들이 있는데 무인 기계죠. 무인으로 돈을 찾는 그런 기계, ATM 기계가 있는데 처음에 시티뱅크에서 그걸 도입을 했어요. 시티뱅크에서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시티뱅크의 경쟁 우위 도구로 이게 활용이 됐지만 지금은 뭐 모든 은행들이 다 쓰고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은행은 ATM이 없다. 그러면 도태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정보 시스템들이 처음에는 경쟁 우위로 갔다가 이런 것들이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우리가 못 쫓아가면은 결국은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직 구조에 따른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게 넘어가는 게 좀 느리네요. 그죠? 지금 PPT가 넘어가는 게 좀 느려서 제가 지금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수업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하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이 PPT 쪽에서 이게 연결되는 게 조금 늦네요. 그죠? 제가 최대한 맞춰서 조금 천천히 할 테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은 여러분들이 경영학 원론 시간 배우셨죠? 경영학 원론을 배웠죠? 그죠? 1학기 때 경영학 원론을 배웠을 겁니다. 기업은 전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게 목적인데 그 이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기업을 라인 활동과 스텝 활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거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라인 활동이라는 거는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판매하는 그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거를 경영학에서는 생산이라고 하고 물건을 만드는 거는 생산, 물건을 판매하는 거는 마케팅.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업은 여러 부서들이 있죠. 생산부서, 마케팅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텝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본원적 활동, 라인 활동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제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 파트를 우리가 인사 파트라고 하죠. 인사관리 파트.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을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재무 파트라고 하고요. 회계는 이제 돈의 흐름도 있지만은 그 돈의 원가를 계산해주고 하는 방법을 이제 회계 정보고요. 재무는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이제 부서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보 시스템이죠. 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서가 있죠. 그래서 생산관리부서, 마케팅부서, 인사, 재무, 회계, 정보시스템 부서들이 기업에 들어가면은 기본이 한 6개 정도 되고요. 그 안에 더 쪼개 들어가면 더 많은
부서들이 존재하게 되죠. 이런 부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회계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재무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생산운영관리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각각의 활동들에 따라서 이 각각의 이런 정보 시스템들이 이제 이 안에 구축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시스템들 위에서 정보들이 통합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구분할 때 다양하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기능적인 관점에서 구분할 수도 있고 연계정보 관점에서도 구분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부서별로 이제 정보 시스템 관련된 그 기능별로 우리가 시스템들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생산관리 시스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는 마케팅 시스템 또는 인사관리 시스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구분해서 구분하는 파트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뒤에 가면 또 다른 측면에서 또 구분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부서 영역별로 구분하는 게 한 파트. 자,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이러한 정보 시스템들이 왜 중요한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클 포터라는 이제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줬는데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얘기한 가치사슬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밸류체인 모델. 결국은 뭐냐면은 기업이 제일 이쪽에 돈을 버는 거죠. 이윤. 그죠? 여러분들이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죠. 이윤이 있습니다. 그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부터 물건이 들어와요. 공급업체에서부터 물건이 들어오겠죠? 그죠? 어떤 부품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죠? 부품이 들어오거나. 그럼 이런 부품이 들어오면 기업의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흘러들어가면서 결국은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윤이라는 말은 가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인데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본원적 활동, 아까 전에 생산하고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좀 더 쪼개보면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죠? 이쪽은 이제 재고관리 시스템이죠. 이제 부품이 들어와야 되니까 물건을 구매를 하고요. 구매해서 구매한 물건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판매하고 서비스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쭉 흘러 들어가죠. 그죠? 아까 전에 봤던 생산과 마케팅을 좀 더 잘게 쪼개보면 이런 본원적 활동들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인사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위에서 어떤 그 지원 활동을 해주는 거고요. 그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기업이죠. 하나의 기업인데 이 기업들을 우리가 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기업들하고 기업들이 또 묶여 있죠. 그죠? 그래서 기업 하나의 활동들을 같이 사슬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은 공급자부터 시작을 해서 고객까지 흘러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우리가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공급자가 있고 유통업자가 있죠. 그럼 이 공급자하고 유통업자도 그 안에 보면 이런 내부 시스템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하나의 가치 사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묶어져서 큰 틀에서 보면 고객까지 물건을 납품하기까지 이르는 하나의 산업 가치 사슬도 있다는 거예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이 묶인 가치 사슬, 기업 내부에서는 기업 하나의 사슬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을 보는데 이 가치 사슬 각각에서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 가치 사슬, 기업 내부의 가치 사슬과 산업 가치 사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정보 시스템이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어떤 프랙티스 또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더 빨리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 잘 해주면 좋겠죠. 근데 기업의 자원이 한정돼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결국은 경쟁 우위를 얻게 되는데 그런 경쟁 우위를 얻게 될 때 결국은 정보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경쟁 우위를 얻을 때 기업은 경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업에서 보면 누가 이제 경쟁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경쟁 세력을 5개로 이제 보는데 이 5개의 경쟁 세력과 이제 경합을 해서 그 경쟁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경쟁 우위를 얻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경쟁을 우위를 얻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면서 그 중에서 이제 정보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포터의 경쟁 세력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은 그 안에서 경쟁자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경쟁자고요. 우리 기존의 우리에 있는 경쟁자가 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체 제품. 우리 회사의 물건을 이제 다른 이제 그 물건이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대체 제품. 말하자면 옛날에 타자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못 보셨죠? 옛날에는 타자기가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워드 프로그램이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대체 제품이 있느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자하고의 관계, 고객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경쟁 우위를 얻으려면은 지금 보는 이런 5가지의 경쟁 세력들이 있는데 이런 경쟁 세력들로부터 경쟁 우위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얻을 때 이제 바게닝 파워 이런 것들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경쟁자로부터 경쟁 우위를 얻어야 되고 새로운 시장 진입자를 막아야 되고 대체 상품이 있으면 그거보다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을 더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이 이제 우리가 고객을 주도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바게닝 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바게닝 파워가 우리가 더 커야 되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우리는 지금 기업에서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공급자들보다는 우리가 더 세야 되죠. 바게닝 파워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기업에서 경쟁 우위를 얻는 방법이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비용 리더십. 비용이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이 차별화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가 중요하느냐? 정보 시스템이 밑바탕이 돼야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잘 우리가 꾸려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얘기할 때 이 파이브 폴스 모델, 그다음에 가치 사슬 모델,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경쟁 우위를 얻으려고 하면은 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비용 또는 제품 차별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게 있는데 틈새 시장. 이 틈새 시장을 우리가 뭐로 부르냐면은 블루라고 하죠. 블루 마켓. 그죠? 그래서 남들이 이제 관심이 없는 파트 중에서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파트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 블루오션 얘기를 이제 이 사람,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과 공급자의 어떤 관계성을 좋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런 정보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나온 게 1990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정보 시스템이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게 인터넷 상에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죠. 인터넷 상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죠. 그죠? 지금은 이제 웹이잖아요. 웹.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2000년대에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서 다시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과거 전통적으로 옛날에 했던 전통적인 어떤 컴퓨터 기반의 그런 그 레거시 시스템 기반,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컴퓨터 처음 배울 때 얘기했던 메인 프레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관련된 웹 중심의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수강 신청도 인터넷으로 우리 학교에 접속을 해서 수강 신청도 하고 여러분들 성적도 다 확인하고 지금 수업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은 옛날에 이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그때 90년도에 나와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경쟁 전략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 이런 바게닝 파워들이 조금 더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고객 측면에서 본다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우리 회사 만약에 내가 A라는 회사면 우리 회사의 물건 말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을 때는 우리 시장 가서 내가 걸음을 움직이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선 내에서만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전체 모든 거를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상품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해외 공부도 하죠. 그죠? 예를 들자면 해외 공고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해외 공동구매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물건을 더 싼 가격에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물건을 우리가 살 수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가 내 시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바게닝 파워들이 훨씬 더 공급자, 고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좀 더 잘 활용을 해서 더 높은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힘들어지고 더 우리가 더 열심히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얘기하지는 않은 건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트워크 기반 전략으로 우리가 법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거나 그럴 때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그 산출량이 이제 감소를 해요. 감소한다는 게 일정 수준 되면 많이 올라가지만은 우리가 어떤 시설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게 전통적인 그런 생산 법칙이었다면은 그걸 우리가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계 효용, 한계 비용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최적화되는 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경영학에서는 그래서 최적화 기법 이런 것들을 배워서 최대 효율을 우리가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최대한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정보화 시대,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수학 체증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처음에 투입이 들어갈 때 많이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네트워크 전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을 만드는 비용이 얼마만큼 비쌌겠어요. 그죠? 카카오톡 그 시스템 만들 때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 안 쓸 때는 카카오톡 자체의 수익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엄청나게 SNS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카카오톡을 쓸 거예요. 그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엄청나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어떤 하나의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수익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톡이. 그러면서 일정한 수준이 어떤 브레이크 포인트를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수학체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SNS 전략을 하는 기업들 또는 플랫폼 사업들, 플랫폼 있잖아요.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일정한 수준을 브레이크 이븐 또는 어떤 포인트를 딱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엄청나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배달 앱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결국 이제 그런 사업들이 처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손해를 보고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손해를 보고 하다가 일정 수준의 사람들 입소문이 나서 그 새로운 그거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면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생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전통적인 방법은 많이 투자를 할 때 투자하는 요 상황에서 먼저, 그죠? 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고 이거를 어떤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많이 늘지 못한다는 게 전통적인 그런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는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수익이나 산출이 적다가 어느 수준을 벗어나면 이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많이 올라간다. 이게 바로 수학체증의 법칙이다라고 하고 이게 디지털 시대의 법칙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통적 시장에서의 법칙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법칙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불러요. 그래서 수학체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하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